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론하는 남자 최영일입니다. 오늘 참여연대와 관련된 진실 혹은 거짓, 좀 서프라이즈 느낌 아닙니까? 이 팩트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는 참여연대입니다. 저는 왜 여기 왔을까요? 이 종편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고 보도 채널에서도 보셨을 건데 저는 참여연대 회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유익하고 중요한 또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흥미를 더해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 촬영이 있다고 해서 왔고요. 제 옆에는 오늘 정말 중요한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이 나와 계신데요.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때는 참여연대에 상근하셨다고요. 예, 제가 이제 2013년, 14년 이제 2년 정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라는 곳에서 그 상근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도 회원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조선일보의 기사를 하나 보고 네. 참여연대 회원으로 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그 조선일보의 기사는 지금 현재 정권 상황에서 친여 성향이 너무 두드러지더라. 이렇게 이제 기사 헤드라인이 돼 있어요. 야당 비판은 87%대 vs 이 여당 비판은 불과 13%.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통계 숫자가 나와 있다는 건 조선일보든 아니면 참여연대에서 이제 제공한 데이터든 계량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런 기사는 참 왜곡 조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너무 궁금해서 팩트 체크를 위해서 오늘 정 교수사님에게 여쭤보려고 나왔죠. 그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제 제목이 권력이 된 좌파 시민단체 이제 야당 비판 87%, 그리고 여당 비판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라는 곳이 권력이랑 유착을 해서 야당 비판하는데 뭐 그런 거 아니냐? 주력하고 있다. 네.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이 조선일보에서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대 국회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발표한 이제 성명, 논평, 기자회견 이런 게 이제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쭉 홈페이지에 시간대별로 올라와 있겠죠. 예, 그럼 224건 정도 되는데 그거를 긁어서 긁어서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분류를 한 거예요. 여당, 야당. 근데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게 여당을 비판하는 건지 야당을 비판하는 건지 좀 애매한 것들은 일단 다 빼놓고 자기들이 보기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 혹은 미래통합당을 이제 비판하는 걸 그걸 이렇게 따로 추려가지고 야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비판한 게 87%고 민주당 비판한 게 13%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쓴 건데 이제 저희가 그럼 이 기사를 보고 그간 의정감시센터에서 했던 활동들을 쭉 리스트를 뽑아 본 다음에 이게 과연 이런 수치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따져 본 거죠. 기사에 따라서 다시 한번 따져 본 거예요. 따져 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대부분은 어떤 여당이나 야당 비판을 초점으로 한다기보다는 참여연대가 그간 이제 노력해온 뭐 정치 개혁과 관련한 현안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그게 20대 국회에서 정개특위의 핵심 과제였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한 기록들인데 이런 것들을 조선일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통합당이 반대하는 거니까 이건 통합당을 비판한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분류를 한 거죠. 했군요. 그렇게 한 거라서 사실은 뭐 수치상으로도 매우 이제 왜곡되어 있는 기사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일단 이 기사 자체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구나.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지금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입장에서 해명해 주신 것은 참여연대는 의제 중심으로 논평한 게 많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개혁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다. 그럼 거기에 뭐 동참한 정당도 있고 불참하거나 오히려 반대 입장을 낸 이제 정당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냈는데 조선일보 기사는 그냥 여당 편, 야당 편 기계적으로 분류했네요. 그리고 사실은 보면 저희가 이제 이 기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제 정정보도 신청을 했고 정정보도 신청을 하면 조선일보 쪽에서 자기들이 왜 이런 수치를 도출했는지를 설명해야 되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설명한 거 보니까 저희가 좀 이제 황당했던 거는 그러면 뭐 조선일보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논평을 읽어봤으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막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시에 이제 누구였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이제 300석으로 고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의 입장이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의정감시센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기 위해서는 300석에 이렇게 딱 얽매여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조선일보의 기준으로 따지면 민주당을 비판한 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내용은 안 보고 그냥 제목 보고 연동형 비례제네? 그럼 이건 민주당을 옹호하고 저런. 혹은 통합당을 이제 비판한 논평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 계산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 때는 예. 저도 항상 이제 보도 채널에 나가서 예. 이 정개특위와 단지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논란을 정치 해석과 분석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선일보의 분류는 너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연동형 비례대표는 뭐 여당 거 예. 이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도. 조선일보의 입장에서는 참여연대는 권력과 유착한 좌파 시민단체여야 하는 거고, 예,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는 방향에 맞게 참여연대 활동을 좀 이제 재단을 좀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엄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이렇게 안 한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의 이제 시각에선 참여연대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예. 색안경이 있어요. 네. 이럴 것이야. 그러고 이제 거기 맞춰 들어갔어요. 네. 근데 좋아요. 현안을 가지고 반론을 받았어. 네. 그럼 뭔가 이걸 좀 설명하고 네.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 기사는 수치상으로도 왜곡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 된다. 예. 라고 이제 좀 강하게 주장을 했고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언론사들은 그 기사를 정정하는 것을 되게 꺼려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들 보도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잘못됐으면 인정해야죠. 잘못됐으면 이제 해야 되는데 정치인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잘못을 빨리 사과하라고.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는 정정을 해주기는 좀 그렇고 이와 관련한 참여연대 입장을 우리가 기사에 반영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이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시면 참여연대가 이 지금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밝혔다는 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상한 기사가 나온 다음에 뭐 한두 달이 지나가지고 이걸 반론으로 실어도 사람들이 사실 기사를 다시 들어가고 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손해배상 청구를 뭐 하면 법원에서 이제 이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끌고 가야 되는데 소송을 해서. 사실은 참여연대와 같은 단체들이 이런 거 기사 하나하나를 다 소송으로 하기에는 사실 할 일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재위 단계에서 어쨌든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참여연대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왜곡된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정도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해서 정정을 해도 사실은 사람들이 그게 정정됐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참여연대가 계속해서 이제 해명했던 내용들이 그 의혹들이 지금도 그냥 반복이 되는 거. 반복이 되고 묻혀 있고 이건 뭐 6월 10일 기사 그대로 있는데 8월에 알려왔습니다. 요만큼 붙어 있지만 이 기사를 보면은 알려왔습니다. 광고처럼 보여지고 본문을 한번 또 보는 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7년 전 말씀 하나 드리면 그 사실은 그 더 전이죠. 강용석 당시 의원 이분이 현역일 때 현역일 때 이제 국회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했냐면 참여연대가 대기업을 막 비판을 하면 대기업이 참여연대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름다운 재단에다가 돈을 내놓는다. 아름다운 재단은 참여연대를 쿠션으로 해가지고 수백억씩 대기업들 돈을 뜯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 참여연대하고 아름다운 재단은 운영이나 뭐 인적 구성이나 사실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를 하니까 이제 면책 특권도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 이상한 언론사에서 그걸 계속 받아가지고 참여연대는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서 대기업 돈을 받는 곳이다. 이런 이제 선입견을, 이런 이제 허위 내용들이 막 이제 퍼진 거죠. 그래서 2013년에 이 몇몇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그게 2013년입니다. 근데 지금 7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유튜브에서는 돌아다녀요. 아름다운 재단과 참여연대가 유착해서 대기업 돈을 뜯는 그 약탈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소송에서 있는 거죠. 이겨도 아무도 몰라. 이런 네. 일들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예. 오늘 뭐 충분히 이 안타까운 이야기 들었고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 함께 공감 공유해 주시면서 우리가 언론의 보도를 100% 그냥 아무런 필터 없이 믿을 수가 없다. 특히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특정한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이 우리 민주주의의 천병으로 서 있는 이 어떤 전선에서 최전선에서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과 거짓 우리가 잘 구분해서 뉴스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 변호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